머리카락이 점점 빠진다고 느끼셨다면 더 늦기 전에 한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샴푸보다 중요한 단 한 가지, 머리 감기 전에 바르는 이 습관 하나로 수십 년 탈모 고민을 해결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어떤 성분이 어떤 방식으로 머리카락을 되살리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탈모로 자존감까지 떨어졌던 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지요. 저는 올해로 환갑을 지나 이른이 훌쩍 넘은 의사입니다. 제가 처음 병원에 몸담은 지 이제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느낀 게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속상해하시는 게 바로 머리카락 문제라는 점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견디고 무릎이 시려도 참고 사시던 분들이 머리숱이 빠지기 시작하면 표정부터 달라지십니다. 어느 날 병원에 오신 78세 김정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정래 어르신은 병보다 머리카락 걱정으로 잠을 설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자꾸 머리가 혼해져서 바깥 나가기도 창피하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랑 사진 찍을 때도 모자를 쓰시거나 고개를 숙이셨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50년간의 경험과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 사례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두피 건강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머리 감기 전에 단 3분이면 되는 습관 하나, 이것만 지켜도 머리숱을 지키고 탈모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탈모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노화로 인해 모낭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의 생명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늦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70대에 접어든 이기환 어르신은 본인이 탈모는 유전이라며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대머리였고 형들도 다 그러니 자신도 그렇겠거니 하셨지요. 그런데 머리 감기 전에 제가 알려드린 습관 하나만 3개월 정도 실천하시고 지금은 주변에서 왜 이렇게 젊어졌냐는 말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어떤 습관이었을까요? 바로 머리 감기 전에 두피에 오일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종종 놀라십니다. 오일이라고 하면 끈적이고 지저분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피는 피부입니다. 얼굴에 바르는 크림은 바르시면서 두피는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피는 노화가 빨리 오고 피지선이 줄어들며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두피가 더 약해집니다. 이럴 때 두피에 맞는 천연 오일을 머리 감기 전에 살짝 발라주면 두피가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모낭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오일을 사용하실 땐 호호바 오일, 로즈마리 오일, 아르간 오일 등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로즈마리 오일은 예로부터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식물 성분입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이미 두피 건강을 위한 천연 요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를 감기 10분 전에 손바닥에 오일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양손으로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해 줍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모발이 아니라 두피에 바르는 것입니다. 모발은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향을 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두피가 살아있어야 모발이 자라는 환경이 됩니다. 이 마사지를 통해 두피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 모낭이 영양을 잘 공급받아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82세 장말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말순 어르신은 젊은 시절 미용실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외모에 민감하셨습니다. 그런데 70 넘으면서 머리숱이 급격히 줄고 앞머리가 훤해지면서 거울 보는 게 싫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발도 써보셨고 탈모 샴푸도 여러 개 써보셨지만 큰 효과는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로즈마리 오일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머리 감기 전 3분씩 두피 마사지를 하셨고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남편분이 먼저 어쩐지 머리숱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지금은 거울을 다시 자주 보신다고 합니다. 두피 건강을 위해 꼭 함께 하셔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른 세정법입니다. 샴푸를 매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의 두피는 생각보다 민감하고 얇습니다. 샴푸는 하루 걸러 쓰시고
중성 또는 약산성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로 감으시면 두피가 더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손톱이 아닌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으셔야 합니다. 말릴 때도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꾹꾹 눌러 물기를 닦아낸 뒤 차가운 바람이나 자연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모발 생성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콩류, 생선, 달걀 등 양질의 단백질을 꼭 챙겨 드시고 아연이나 비오틴이 풍부한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 두피가 건조하면 탈모가 더 심해집니다. 하루에 68잔 정도의 수분 섭취는 꼭 필요합니다. 탈모는 유전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부족, 잘못된 세정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피 관리의 부재가 큰 원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뵈며 느낀 것은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존감, 대인관계, 심지어 우울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미용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래 어르신처럼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기쁨, 이기환 어르신처럼 모자 없이 외출하는 자신감, 장말순 어르신처럼 예전보다 더 젊어졌다는 말을 듣는 설렘. 이 모든 변화는 머리 감기 전 단 3분으로 시작됩니다. 오일 한두 방울과 정성스러운 손길, 그것이 어르신의 내일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머리 감기 전 두피 건강관리법을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일 마사지와 바른 세정 습관 외에도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머리숱을 지키기 위해 꼭 알고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면입니다. 잠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골든타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두피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충분히 주무시지 않으면 아무리 영양제를 챙기고 좋은 샴푸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78세 배봉남 어르신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주무시지 않던 봉남 어르신은 점점 머리가 빠진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평소엔 별로 신경 안 쓰셨다가 병원 검진을 하며 수면의 중요성을 알고 밤 10시 이전에 눕고 TV도 끄고 수면 환경을 바꾸신 이후 2달 만에 머리 빠지는 양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혈액순환입니다. 모낭은 혈관에서 영양을 받아야 머리카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흔히 겪는 문제가 바로 혈관 건강 약화입니다. 차가운 손발, 어지럼증, 눕고 일어날 때 핑 도는 증상 등 이 모든 것이 두피의 혈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10분씩 가벼운 산책이나 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스트레칭만으로도 두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두피 혈류를 돕는 간단한 운동법도 있습니다. 양손을 머리 양쪽에 대고 귀 위쪽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살살 당겨주듯 마사지하는 겁니다. 이 동작은 목은 자극에도 좋고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자 습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햇볕이 강한 날은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 챙 있는 모자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꽉 조이거나 통풍이 안 되는 모자를 장시간 쓰는 건 오히려 해롭습니다. 두피는 공기와 접촉하며 자연스럽게 열을 조절해야 하는데 통풍이 안 되면 땀이 차고 모낭이 막혀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73세 윤용복 어르신은 한여름에도 검은 모자를 항상 쓰셨습니다. 자외선을 막으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빠져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밝은 색의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사용하시고 실내에서는 가급적 모자를 벗으시며 두피를 열어두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이후 탈모 진행 속도가 확실히 느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머리를 감고 바로 젖은 상태로 오래 두는 것입니다. 두피가 젖은 상태에서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모낭이 물러져서 머리카락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은 뒤에는 반드시 충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말릴 때는 너무 뜨거운 바람은 피하셔야 합니다.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바람을 사용하되 한 곳에 너무 오래 대지 않고 골고루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어를 사용할 땐 두피에서 20cm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놓치는 부분은 샴푸 후 린스나 트리트먼트의 사용 방식입니다. 이 제품들은 모발 끝에만 바르셔야지 두피에 바르면 안 됩니다. 두피에 영향을 주는 듯 보여도 오히려 모공을 막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두피가 가렵고 붉게 올라왔다고 하시는 분들 중 샴푸 후 트리트먼트를 두피까지 바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68세 하유순 어르신은 두피가 항상 간지럽고 각질이 떨어져서 고민이셨는데 진료 후 확인해보니 두피까지 린스를 바르고 계셨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고 두피 전용 토닉으로 교체한 뒤 가려움과 각질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아플 때보다 사람 마음이 상했을 때 머리가 더 빠진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피 혈관이 수축되고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 모발 성장 주기가 짧아지고 탈모가 촉진됩니다. 78세 노경자 어르신은 아드님 문제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한동안 밥맛도 없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에 크게 낙심하셨습니다. 저는 병원 진료보다도 가족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시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가지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가벼운 산책을 하시며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시더니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물으십니다. 정말 머리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느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실천한다고 해서 바로 머리카락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거울 속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머리 감기 전 두피에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해줍니다. 둘,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셋, 단백질과 비오틴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합니다. 넷, 스트레스를 피하고 수면 시간을 충분히 유지합니다. 다섯, 가벼운 운동과 목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원활히 합니다. 여섯, 린스는 모발에만 사용하고 두피에는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일곱, 감은 머리는 반드시 말리고 모자는 통풍이 되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이 7가지만 실천해도 탈모는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과 영양소, 그리고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천연 두피팩,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 두피 마사지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까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차근차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머리카락에 좋은 음식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새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하고 기존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단백질도 종류가 중요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위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름진 고기보다는 두부, 계란, 생선, 멸치 같은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콩은 특히 모발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특히 폐경 이후 여성 어르신들의 탈모에 효과적입니다. 70대 윤경심 어르신은 아침마다 콩을 삶아 드시고 머리 빠짐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은 콩을 삶아 놓고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식사 때마다 몇 알씩 드시고 계십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연과 비오틴입니다. 아연은 모발 세포의 생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 비오틴은 일명 비타민 H라고도 불리며 모발이 자라게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굴, 달걀, 해조류가 있고 비오틴은 호두, 아몬드, 땅콩, 고구마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잘 빠지게 됩니다. 71세 임창규 어르신은 원래 호두를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머리카락 걱정된다고 매일 아침 볶은 호두 2알과 따뜻한 물 한 잔을 챙겨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머리 감을 때 손에 머리카락이 잘 안 묻는다고요.
지금도 그 습관을 꾸준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천연 두피팩입니다. 사실 시중에 파는 제품들 중에는 향이 강하거나 계면활성제가 많아 오히려 두피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어르신들에게 소개해드린 집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천연팩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 노른자와 꿀, 올리브 오일을 섞는 방법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꿀은 보습과 항균 작용을 하며 올리브 오일은 두피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머리 감기 20분 전에 두피에 살살 펴 바르고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후 그대로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만 해도 두피가 훨씬 건강해지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나게 됩니다. 74세 정혜란 어르신은 처음엔 찝찝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만 해보고 결정하자고 설득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달부터는 먼저 만들겠다고 하시며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비타민의 역할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발에 특히 좋은 비타민은 비타민 A, C, D, E입니다. 비타민 A는 세포 재생을 도와서 두피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고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도와 두피의 혈액이 잘 돌도록 해줍니다. 비타민 D는 모낭을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하고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두피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께는 골고루 먹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색깔 있는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이 네 가지만 잘 챙기셔도 머리카락에 필요한 비타민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피 마사지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피 마사지는 무작정 누르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 끝 지문을 이용해서 앞머리에서 정수리까지, 귀 옆에서 정수리까지 방사형으로 천천히 밀어올리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정수리 쪽으로 몰리며 모낭이 자극을 받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더 자라게 됩니다. 마사지 시간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 감기 직전, 잠들기 전, 이 세 타이밍 중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76세 최기철 어르신은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두피 마사지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눈도 더 빨리 떠지고 머리도 개운해지고 무엇보다 머리숱이 유지된다는데 큰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다. 81세 이정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혜 어르신은 평생을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며 자녀 넷을 다 대학까지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점점 머리숱이 빠지기 시작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거울을 보기 싫다며 사진도 찍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혜 어르신께 머리 감기 전 로즈마리 오일과 하루 5분 두피 스트레칭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렇게 석 달 후 어르신이 활짝 웃으시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집에서 손녀가 머리 묶어줬는데 묶이는 머리숱이 남들보다 더 많다고 놀라더라는 겁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나 같아졌다고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74세 박노인 어르신은 머리숱이 줄어든 이후 성격이 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외출을 꺼리시고 식사 자리에서도 늘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은 걱정 끝에 저에게 진료를 예약하셨고 어르신은 마지못해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머리카락 자체의 문제보다 잃어버린 자존감이 더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머리숱을 지키는 생활 습관뿐 아니라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칭찬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민망해 하시던 분이 한 달 후엔 손자 사진을 보여주시며 나도 손자한테 멋진 할아버지 되고 싶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두피 건강법과 식습관을 병행하며 눈에 띄게 머리숱이 회복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르신의 어깨가 다시 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머리카락은 단지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의욕,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 감기 전 3분, 그 짧은 시간은 단순한 관리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다시 아끼고 내 몸에 관심을 주는 시간이 됩니다. 두피에 닿는 손끝에서 자존감도 함께 회복됩니다. 오늘도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어제보다 더 빛나는 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 들으시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 드셨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하실 때입니다. 댓글로 어르신의 고민이나 변화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분께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두피, 풍성한 하루, 그리고 당당한 어르신의 모습. 저는 언제나 그 길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